오늘 첫 번째 발제하실 해양수산개발원의 최일선 KMI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실장님 좀 앞에 나오셔서 이제 발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그 실장님 양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실장님으로 재임을 하고 계시고요. 최일선 실장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서비스 관광 경영 학사와 국제 관광 마케팅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관광을 하셨고요.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재직 중에 있으며 해양 레저 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이라든지 지역 해양 관광 경쟁력 지수 연구 등을 하면서 해양 관광 쪽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24년 아시아 크루즈 동향 및 국내 연안 크루즈 육성 방안입니다. 아마 지금 최근 아시아 크루즈에 대한 현황과 그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마 연안 크루즈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발제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실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일선입니다. 저는 사실 크루즈 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한 해양 관광이라든지 좀 이번에 좀 윤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좀 주요 주제인 연안 크루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발제자로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발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요, 2024년의 크루즈 아시아의 크루즈 트렌드와 우리나라 연안 크루즈에 대한 좀 전략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2023년의 크루즈 글로벌 관광 시장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요. 글로벌 크루즈 관광객 수는 3,100만 명 정도로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10%를 초과하면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행 기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9년도에 여행 기간이 평균 7.1일이었다면 2023년에는 7.3일로 약간 평균 기간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이제 크루즈 관광객의 연령대가 23년을 기준으로는 46.3세로 나타나면서 연령대가 약간은 낮아진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를 한번 좀 대륙별로 살펴보면은요. 아무래도 북미와 서유럽이 가장 많은 크루즈 관광객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690만 명 정도로 세계 크루즈 시장의 53.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이런 태평양 지역을 한편 살펴보면은요. 2023년에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2019년의 기록을 아직까지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9년에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 수가 한 373만 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2023년에는 235만 명 수준인데 물론 21년, 22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37.1%가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평균 여행 기간과 연령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평균 크루즈 여행 기간은 3일로 나타나 기존의 4.3일보다 굉장히 여행 기간이 짧아진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승객의 연령대를 보면은요. 2019년도에 평균 연령이 46.2세였다면 21년, 22년 이 코로나 기간 동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의 30대의 평균 크루즈 관광객들이 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23년에는 좀 회복이 되면서 48세의 평균 연령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시아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아무래도 2019년도에는 이 중국 본토가 가장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으나 2001년, 2022년에는 아주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고요. 2023년에는 좀 부분적으로는 회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이제 연안경제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연안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 중에서 싱가포르 관광객이 제일 높은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대만, 홍콩 지역도 21년도 급격한 감소 이후에는 23년에는 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들의 특징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오른쪽 이제 축이 평균 기간이고 이제 왼쪽에 밑에 있는 축이 이제 연령인데요.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짧은 크루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아시아 지역을 많이 관광을 하는 아시아 지역의 특징으로 평균 크루즈 기간은 2일로 나타났고요. 아시아 크루즈 승객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다른 국가, 대륙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2세, 44세, 4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연령대가 낮고 평균 크루즈 기간이 적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 크루즈 관광 시장의 좀 기회 요인이나 성장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다양한 문화적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전통,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요리, 축제가 좀 결합이 되면서 승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이제 중산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이들의 레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시아는 현대적인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로 인해 크루즈 선박이 쉽게 정박을 하고 승객이 탑승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이 동남아시아 신흥시장과 가까운 전략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크루즈 업체들이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은 정부 주도로 크루즈 관광을 적극적으로 촉진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크루즈 관광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2024년 7월 상반기 이미 45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고요. 이는 이제 선원을 포함하지 않는 수치인데 선원을 포함했을 때는 약 80만 명 이상이 이미 크루즈를 통해서 관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오는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69.8%였는데요. 2023년에는 73.4%를 차지하면서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항구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산항을 통한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요. 2023년에는 새로운 서귀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한국 크루즈 관광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이 MZ세대 여행자들이 방한 크루즈를 관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렌지, 옐로우 분포가 이제 20대와 40대 방문 비율인데요. 상대적으로 더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차터 크루즈 마켓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31,430만 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2018년과 2019년에 크루즈 관광객 수는 3.9만 명, 4.4만 명이고 한국을 모항으로 출발한 항차는 14회로 매우 낮습니다. 한번 대만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는 24,000불 정도로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객들은 2018년도에 37만 명, 2019년도에는 39만 명으로 훨씬 높았고요. 이를 대만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항차는 220회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보다 낮은 GDP를 가지고 있지만 크루즈 관광객 수와 무항을 출발한 항차는 훨씬 높았습니다. 당연히 싱가포르는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보유하고 있고 출발 항차 역시 306회로 아시아 크루즈 산업에 매우 활발한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관광 산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무래도 자국민의 크루즈 관광보다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그러니까 외국인이 입항하는 좀 크루즈에 정책이 조금은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연구를 한번 보면은요, 1인당 GDP가 소득이 3만 불을 초과하는 시대에는 바다를 활용해서 레저를 하거나 관광을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 본다면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큰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아시아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크루즈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한국 출발 차터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은 한 1.6만 명 정도이고요. 2024년에는 3만 명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항이나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연안 지역에서 출발지를 기준으로 일본과 홍콩 등 주변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는 상품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일정, 크리스마스나 일본의 특색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크루즈 상품도 있고요. 계절적 그리고 특정 이벤트를 연계한 테마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포항을 출발을 해서 지금 핫한 크리스마스에 핫한 이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롯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일본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의 크루즈도 상품도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연안 여객선 이용자와 유람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현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연안 여객선 그리고 유람선 이용자는 약 1,900만 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이 기간 동안 좀 감소하다가 점진적으로 이가 회복되면서 2023년에는 1,330만의 여객선 이용자와 400만 명의 유람선이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과 유람선을 이용을 하면서 한국의 해양 관광 교통을 이용해서 관광 수요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문체부와 해수부가 관련해서 연안 크루즈 활성화 정책도 마련 중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남북권 관광 개발과 해수부에서는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벨트에서 연안 크루즈 관광과 관련한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벨트 계획 내에서는 이제 연안 크루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크루즈 운영자와 그리고 기항지, 관광의 상품,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연안 크루즈의 민간 부분 촉진을 목표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해수부와 문체부의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계획인데요. 보시면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지역 관광과 연안 경제의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목표로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100만 명을 목표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만과 관광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 상품의 고도화, 세 번째는 유치 확대 및 홍보 강화, 네 번째는 쉽게 접하는 크루즈의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전략 2번에서 보시면은요, 매력적인 크루즈 기항지 관광 상품 고도화를 통해서 연안 크루즈와 같은 좀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고, 이런 정부의 연안 크루즈 관련한 정책은 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해수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계획의 비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트리플 K오션 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객선 그리고 연안 크루즈, 요트 보트를 통해서 이 K오션의 루트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안 크루즈를 통해서 남해안을 관광객이 하나의 바다에서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선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에 따라 KMI에서는 조금 주요 기항지로 부산과 통영 거제, 여수 완도 등을 좀 중심으로 연안 크루즈 벨트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다양한 관광과 거제와 통영의 주요 관광지부터 목포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의 관광 크루즈를 타고 관광객들을 조금은 새로운 관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좀 제안을 하는 거는 특히 테마형 크루즈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해안 지역의 봄꽃 축제라든지 불꽃놀이, 일몰 크루즈 등 지역의 축제를 결합한 크루즈 관광 상품을 보시는 것처럼 코레일의 이 레일 크루즈와 같은 형태의 상품과 같은 형태의 테마 기반의 관광 상품 개발을 조금 제안을 합니다. 또한 남해안 크루즈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는데요. 크루즈 운영사는 연안 크루즈 상품의 도입과 개발이 필요할 거고 지역 여행사에서는 기항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수부와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지자체에서는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와 프로모션 도입이 아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럭셔리 연안 크루즈 상품인데요. 이 세토네를 중심으로 2016년에 만들어진 연안 크루즈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료칸을 테마로 적용해서 고급 크루즈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루즈 내부에는 온천 시설과 고급 레스토랑이 있으며 이제 승객들에게는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부유층을 대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미 한 해 예약이 완료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연안 크루즈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보, 그리고 재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 이러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야지만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적선사의 확보와 이 차터 크루즈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연안 크루즈 선박이 또 전박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운영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는 티켓 할인이라든지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제도적 지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는 현재 정책으로는 사실 연안 크루즈 활성화가 되기에는 조금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 크루즈 운영 시 지원되지 않는 면세율 제도라든지 선용품에 대한 면세율 조정 등의 제도 방안과 기존 연안 여객선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계별적으로 봤을 때는 1단계에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를 잘 추진하고 이를 타당성을 검토해서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연안 크루즈 선박의 확보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우리나라도 한번 크루즈 선박 건조 산업을 통해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